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빠른 확산세. 폭증하는 확진자 수는 연일 정점을 기록했고 우리는 또 한 번 위험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곳은 또 있는데요.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계속 이제 주의 단계 아니면 위험 단계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길게 이런 혈액이 부족했던 적은 처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줄어든 헌혈 인구. 괴소문 역시 헌혈 참여를 꺼리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수혈로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헌혈의 집이 특별하게 코로나19 감염이 더 잘 된다 이게 아닌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혈액이 많이 부족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의 단계 들어가면은 의료기관에 또 수술도 연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최근 부쩍 어려워진 국내 혈액 수급 상황.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과 혈액이 부족한 근본 원인을 짚어봅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당한 중학생 A군은 심한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혈액이 부족해 가족과 의료진 모두 애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헌혈에 나서 급박한 위기는 넘겼지만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혈액이 부족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혈액 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원을 찾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혈액원 가운데 한 곳. 헌혈로 확보한 혈액을 분류해 정상 혈액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혈액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혈액 저장실 내부. 평소라면 혈액으로 가득 찼어야 할 선반이 휑하니 텅 빈 모습입니다. 지금 되게 많이 빈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원래 적정하고 좀 여유 정도 있으려면은 이 칸이 거의 다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정도밖에 안 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장실에 보관된 재고량은 약 3일분. 과연 혈액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병원에 혈액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려면 한 5일치 정도의 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일치가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크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주의 단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지금, 자칫하면 더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3일치란 얘기는 아침에 출고하고 나면 2일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어제 그제 체열에 대한 혈액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의 하루 이틀 자면은 그냥 여기 들어온 혈액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큰 사고나 이렇게 하면 또 대량 수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터지면 이제 약간 곤란스러운 상황이 되죠. 여기에 혈액형에 따른 공급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AB형 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릴 정도로 헌혈률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7년 이후 헌혈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타격을 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헌혈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심화하면서 헌혈센터에 헌혈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 남부혈액원 내부에 위치한 헌혈의 집. 감소한 헌혈률이 보여주듯 무척이나 한산한 모습입니다. 10분 정도 오셨는데 원래 일평균 20명 정도 오시고 계셨던 센터거든요. 네, 많이 줄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피를 기부하는 헌혈, 또 피를 받는 수혈 행위에 대한 시민들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헌혈과 수혈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돌기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헌혈을 안 하게 된다. 그래도 혈액량이 준다 그렇다면 뭐 정말 대란이 오는 거는 뭐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0% 가까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부담으로 헌혈을 망설인다고 밝혔고 결코 사실이 아닌데도 수혈을 하면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헌혈을 연관짓는 건 근거 없는 괴담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헌혈하면 코로나 걸린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고 침방울 통해서 감염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백신 접종자와 아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건 근거가 없고 다만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7일 이후에 헌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혈의 집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한 내외부 방역과 소독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헌혈의 집도 저희가 헌혈 침대 간격을 좀 넓혔고요.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방역을 하고 수시로 소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오시자마자 열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방역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진짜 아프신 환자분들이 혈액을 못 받으면서 생명이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들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헌혈에 참여한 시민들. 직접 해보니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작년에도 해보고 지금도 해봤는데 선생님이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따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혹시 무슨 피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괴담 같은 거는 들으신 적이 있나요?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좀 근거가 좀 희박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없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코로나 확산세가 헌혈 인구 급감에 영향을 준 치명적 원인은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나 군부대 같은 단체 헌혈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이 같은 단체 헌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 겁니다. 헌혈버스 같은 고등학교, 군부대,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주로 코스였는데요. 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단체 헌혈이 못 이루어졌어요. 국군 장병도 확진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또 헌혈에 참여하는 기회도 좀 줄어들었고요. 기업체 등에서 이제 감염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인 통제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 헌혈버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찾아가기 헌혈을 들어갔었어요. 가서 아파트는 사대 방송하고 그러니까 와서 많이 좀 헌혈에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전체 헌혈 인구 가운데 단체 헌혈자 비중 급감이 혈액 수급에 특히 타격을 줬다는 얘긴데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1월 미국은 국가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선포, 국민에게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혈액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은 혈액 수급 상황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3월 한 달을 정부기관 헌혈 이어가기 달로 정하여 단체 헌혈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혈액량 부족이 낳은 혼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선 환자나 그 가족이 직접 혈액을 구해와야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 이른바 지정 헌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장기인 혈액을 이제
기부하는 이제 그런 사회봉사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지정헌혈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 보호자나 환자가 요청하는 거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지정헌혈은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병원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곧 수술이나 뭐 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할 까지는 구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직접 투병해야 될 환자나 간병해야 될 환자 보호자가 이제 투병 간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화 붙들고 헌혈해달라고 계속 이제 찾아다니는 이제 이런 뭐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정 헌혈은 당초 구하기 힘든 희귀 혈액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적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전체적으로 혈액량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혈액에도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혈액이 부족할 때 단기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장기적으로는 지양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은 국가가 관리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느 분이든지 수혈이 필요하신 분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누구든지 혈액을 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지정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의 환자나 헌혈자만 보호자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공공자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환자는 전체 혈액을 수혈받거나 혈장 또는 혈소판 등 성분 헌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혈의 1% 미만에 불과한 이 혈소판을 지정 헌혈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배우자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김지영 씨. 최근 또 한 차례 수술을 위해 수혈이 필요했는데요. 입원 첫날 병원으로부터 혈소판을 직접 구해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년 전에도 이제 수혈 주기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수혈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혈소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안내문을 주시더라고요. 혈소판 헌혈 같은 경우는 2, 3일 전에 필요한 일자 대비 2, 3일 전에 일단 병원에서 오더를 주기 때문에 이게 당장 구해야 임박해서 혈액을 구해야 되는 상당한 불안한 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혈액을 못 구하게 될 경우에는 치료 과정에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럽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와 보호자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혈액을 구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동네 중고거래로 유명한 앱에서도 지정 헌혈자를 구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 헌혈과 수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전과 같은 대가가 오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혈액관리법 3조에 따르면 혈액 매매 행위는 물론 방조, 알선 행위까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 헌혈을 하게 되면 어떤 환자나 보호자가 헌혈자한테 부탁하는 입장에서 감사의 표시나 차별을 과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굉장히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또한 불법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에는 매혈이었어요. 다 혈액이라고 돈 받고 파는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너무나 비인간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완벽한 헌혈로 돼서 그냥 누구에게 내가 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혈액을 헌혈하는 제도로 지금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헌혈을 만들기 위해서 헌혈로 모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이 지금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 지정 헌혈이 줄어들기는 어려운 현실. 그렇다면 보다 공익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헌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김범준 씨. 헌혈자와 수혈자를 연결해주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19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학교 커뮤니티에 이제 피가 부족한 환자분들의 사연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제 7살 어린이의 피가 부족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연이었는데요. 그 사연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했고 그 사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연들이라면 헌혈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헌혈자와 수혈자 사이의 대가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대표를 포함한 6명의 팀원이 마음을 모아 운영해가고 있는데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그만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에 찾아오고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전이나 아니면 저희 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용자가 이곳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정헌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구돼야 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고 저희는 일단 사연을 알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 사태 속 혈액 수급 대란은 우리나라 혈액 공급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헌혈률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혈액 보유량이 늘 아슬아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면서 그게 가장 컸어요. 저출생으로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줄어들었고요, 벌써. 군인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 헌혈로 지금 계속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생에 대한 여파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연령별 헌혈률을 보면 10대와 20대 헌혈자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또 대부분의 혈액 사용은 이제 고령 인구에서 암이라든가 또 정형외과 수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혈액의 수요는 늘어나고 또 저출산 때문에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헌혈량은 줄고 그래서 결국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혈액이 이제 부족할 거라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이고요.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에 더해진 코로나 사태는 혈액 수급 위기를 가속화했는데요.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헌혈률을 높이는 것뿐. 지금 현재 헌혈률이 5%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10%로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배가 되는 거예요, 바로. 10명 중에 1명이 10%잖아요. 그럼 10%가 헌혈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구나 마음 놓고 헌혈하고 수혈받으려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 회사 앞.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헌혈을 실시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혈버스를 통해서 일당 한 40명 정도의 헌혈 인원이 참여 가능하십니다. 평소 헌혈에 관심이 있었던 직원들이 헌혈버스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혈액이 부족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O형이기도 하니까 헌혈 이번 기회에 헌혈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몸에서 400ml가 나갔기 때문에. 이 피가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하고 동료들한테 이제 헌혈 좀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제 피가 뭐 좋은 곳에 많이 사용이 된다면은 뭐 거리낌 없이 나설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대한적십자사 레드커넥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변 헌혈의 집 위치나 헌혈버스 운영 상황을 알고 언제든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하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선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텐데요. 올 초 충북대 미생물학과 학생들이 200여 장의 헌혈증을 모아 충북대병원에 기증한 미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으로 기증에 참여했던 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학과 차원에서 모아온 헌혈증만 600여 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장수가 모일 줄은 몰랐는데 그냥 가볍게 학과 교수님이랑 제 학생 선배님들이 먼저 모으기 시작한 거고, 이게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 600장 정도가 모여서 200장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기부를 하였고, 200장은 여기 적혀있는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이제 학과 저희 학생들 지인분 중에 아프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위해 100장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예비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지만 이제 헌혈은 일상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저는 원래 바늘공포증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우연하게 헌혈을 하면은 휴가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해왔더니 이제는 그런 공포증도 없어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처음엔 헌혈 너무 자주 해가지고 걱정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냥 헌혈하면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 누군가의 선의에만 기대기보다 이제 헌혈자 중심 제도와 환경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 지난해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헌혈자 예우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을 의미합니다. 헌혈자 예우에 대한 거, 그래야지 헌혈도 하신 분들이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준다든지, 공공주차장을 할 때 감면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거지만 헌혈할 작은 것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좀 요청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교육이 더해진다면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사람이 내가 환자를 위해서 헌혈을 해야겠다. 또 미래의 나를 위해서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밖에 없어요. 그 교육을 언제 해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물질로도 대체할 수 없는 혈액. 때문에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더욱 절실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인 203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하러 가서 헬스를 하고 사진을 찍고 SNS 올리고 공유를 하는 게 문화인 것처럼 헌혈 또한 내가 헌혈을 하고 인증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공유를 하는 게 일종의 놀이,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 더욱 피마되는 혈액 수급 비상사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수혈을 받을 일이 있겠냐 보통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혈액이 부족해서 제가 피해를 보겠냐. 2021년에 그런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14만 명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지만 숭고한 실천 헌혈. 오늘도 애타게 혈액을 기다릴 누군가를 위해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